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시위에 대해서 연세대 재학생이 형사 고소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법적인 의미 또 우리 모두의 또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사건 구반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우리가 소송을 자주 하는 이제 변호사이시니까 지금 최근에 그 소송 중에 연세대 교내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그 시위에 대해서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소음으로 나의 소유권이 침해됐다. 형사고소도 하고요.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처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시급 440원 인상,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요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내용이 그렇게 과도하진 않다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네. 이번에 최저임금이 시급이 상승된 거에 상응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440원을 올려달라. 예. 그리고 구조조정 반대라는 게 퇴직자들이 있었는데 퇴직자 숫자만큼 충원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그 숫자만큼은 채워달라.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노동을 했는데 땀 흘리고 막 이랬는데 샤워실이 없으니까 네. 그거 설치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익숙한 이제 근로조건 처우에 대한 시위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된 게 연세대 학생들이 이 시위에 대해서 소음이 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학습권이 침해된다. 라면서 형사 고소도 하고 네. 또 민사 소송도 제기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이 이제 최근에 접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은 이제 소음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물어달라. 손해배상 금전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금액 특히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638만 6천 원. 이 금액은 위자료 같기도 한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이게 민법상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손해 3분설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위자료 요거 세 가지를 합쳐서 손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제가 다치면 그거 치료비도 들고 이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적극적인 손해.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거나 이제 이러는 동안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 하면서 이제 놓치게 된 그런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손해. 소극적 그리고 손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자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학생들도 그 시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그런 이제 고통을 겪고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치료비 7만 1,000원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7만 1,000원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로 내가 공부를 못 한다. 예. 라면서 그 등록금 1학기 등록금을 1할 계산해 가지고 주말은 빼고 주말 빼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시위 기간 동안 내가 공부 못한 걸 1월 계산으로 쭉 해봤더니 1인당 지금 이제 3명이잖아요. 예. 48만 원에서 141만 원까지 이렇게 산출된 내용 더해보고 예. 그리고 각자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미래에 겪을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했다. 그래서 1인당 계산한 금액을 이제 3명 거를 합산을 해보니까 638만 6천 원이 됐다. 이렇게 아하. 청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뭐 대충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예, 예. 꼼꼼하게 위자료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틀에 맞춰가지고 맞게. 다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토탈 638만 6천 원을 청구를 한 건데 또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또 다른 문제긴 그건 또 합니다. 봐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또 판단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형사고소 관련해서 업무방해죄인데 이게 형법상 업무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해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례상으로는 우리 업무하면은 직업 뭐 이런 거 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직업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예를 들으면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운전으로 그 돈을 버는 그런 직업적인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네. 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것처럼.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죠. 이 운전도 업무입니다. 업무에 해당하는 그렇죠. 업무 그러니까 개념이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상당히 넓죠. 그래서 학생의 그 반복적 사회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무에 그 공부, 학습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업무에는 해당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또
학생이 공부하는데 그걸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근거가 없이 처벌할 수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업무에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위반인지 아닌지 다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위반 부분인데요. 지금 업무 방해하고 지시법 위반 이거를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 불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신고하고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더 큰 건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그래서 많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업무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업무에는 해당한다. 그럼 이제 위법성이 이제 인정이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집시법상에 신고가 안 들어간 건 맞아요. 신고를 안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시법상에 신고가 안 들어갔으므로 바로 위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집회 시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쟁의. 그렇죠. 근데 연세대학교에 이 직고용된 근로자들은 아니에요. 또 이분들이 하청 협력 업체가 있고 거기에 고용된 형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법상으로는 다른 회사 소속이면서 처우에 대해서 연세대 안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게 적법하냐.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 학생들이 딴 데 가서 해라 시끄럽다. 이제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와서 문제가 된 건데 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다른 데에서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청업체 청소 노동자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원청인 그 기업체에 와가지고 그 기업체 안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아닌데 왜 안 나가? 퇴거불응죄로 고소도 하고 업무방해. 우리 원청에 있는 직원들 근로가 방해됐다.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고. 그래서 형사사건이 쭉 진행됐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 그 원청에 대해서 직고용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원청이 자기의 근로의 터전이잖아요. 네. 청소 노동자들은 거기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연대 경우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 연대에 직고용이 안 돼 있고 하청 협력 업체인데 하청 협력 업체가 지방 어딘가의 페이퍼 컴퍼니격으로 먼 곳에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고용된 법적 형태를 갖춰놓고 그럼 거길 갈아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쟁의행위를 하려면 지방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고용된 그 회사 가서 해라. 이건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도 원청에서도 그 노동자들의 청소 노동자들의 그거 근로의 혜택을 누렸잖냐. 그러니까 그 근로 조건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수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원청에서 시위하는 걸 쟁의행위로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 시위 소음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시법상에 신고가 안 들어간 것만 가지고 위법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쟁의행위로서 제가 보기엔 적법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정도의 뭐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이런 거다라고 할 경우엔 또 변론으로 해야겠지만 네.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는 원래도 데시벨 기준을 넘지는 않았는데 항의가 있으니까 좀 더 줄였다. 줄여서 하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다 보면은 제가 보기엔 처벌받을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고발을 진행했던 걸로 보이는 재학생하고 이 재학생이 또 글을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연대 네. 신촌 캠퍼스 에브리타임이란 커뮤니티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제목하에 글을 올렸는데 네. 시위 자체를 싫다는 건 아니다. 근데 확성기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 주었고 이게 그런 일 때문에 고소한 것이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으로 왜 학생들 공부가 방해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진 게 뭐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 표현 자체도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이게 사실 그 법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등하게 요구하는 거지 누가 갑이고 을이고 이건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청소 노동을 받았으면은 대등한 개념에서 계약 관계는 이행이 된 거지 누가 누굴 먹여 살리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연대 학생도 나중에는 급여 생활자가 될 텐데 왜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실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학생들 대다수의 의견은 이 노조원들이 이렇게 장기간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빨리 학교한테 해결해라라고 오히려 학교한테 요구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었겠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기숙사 노동자죠. 청소 노동자 이모 씨 일주기가 지났는데 당시에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청소 노동자의 근무 현실에 대해서 참 그 고발되는 그런 사건인데 네. 작년 6월경에 그 기숙사를 청소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 그렇죠. 유족 주장에 의하면은 사망한 이모 씨가 숨지기 전 석 달 동안에 7일밖에 못 쉬었고 아, 하루 평균 300kg 정도의 쓰레기를 청소했고 여기에 추가로 갑질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겪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갑질 내용까지 보면은 그 필기 시험을 봤대요 청소 노동자한테.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각 건물 준공 연도가 언제인지. 알아서 뭐 합니까? 그래 이게 개관 연도가 언제인지. 저는 사실 지금 YTN 오지만 YTN 언제 알아, 설립된지. 알 필요도 없죠. 이거 언제 만들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뭐 청취자분들 다 재밌게 들으시잖아요. 그럼 근데 됐죠.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데 뭐 일하는 일터의 이름을 영문과 한자로 쓰라 뭐 이런 것들을 갑질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게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또 사망에 연결된 것이 아니냐. 다행히 산재는 또 근데 인정이 됐다고 해요. 산재가 인정이 됐고 또 그때부터 조금 청소 노동자들한테 어떤 뭘 해야 된다 이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고반장의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